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방법, 린 스타트업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약 75%가 실패한다. 어떤 종류의 신제품이든 40에서 90%가 주요 시장 진입에 실패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암울한 숫자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원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CB인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 스타트업이 실패한 이유의 20가지들을 이제 복수응답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 가격 문제, 경쟁이 뒤쳐서, 그리고 팀원 구성, 그리고 자금 부족,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 1위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제품의 성능 자체는 이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제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 스타트업은 이제 고객들의 그 니즈 또는 고객들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계속 그것을 비즈니스에 계속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걸 개발하고 제품화한 다음에 이 제품을 가지고 또 측정을 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학습을 계속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과 고객 개발을 동시에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이제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스티브 블랭크 교수와 이제 에릭 리스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방식이고요. 이제 이 린 스타트업 방식에서는 주장하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바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뽑고 학습을 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이디어의 초안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미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 문제가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이제 고객 문제 정합성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제품을 가지고 최소 기능되는 시제품을 가지고 문제 해법을 정확성을 이제 보는 이런 단계들이 이제 들어가서 심지어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의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을 통해서 누가 고객인지 파악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고객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을 꼭 필요한 것부터 만들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고객 니즈 변화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고객 니즈를 받아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서비스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고객 기반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과연 유효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개념 프로젝트에서 IT 계열의 약 3,200개 정도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한,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유저를 이렇게 모은 그런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로 나눠봤을 때 이 성장 단계로 이동한 스타트업의 80%는 그 앞단에서 문제의 발견과 검증을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가지 못한 회사의 74%는 제품 검증에 주요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반드시 문제의 발견과 검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증거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고객 개발에는 5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의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는 그 가설을 검증해줄 대화를 나눌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세 번째로 인터뷰를 해서 질문에 답변을 듣고, 네 번째로는 그 답변을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다음 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이제 결정하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가설은 고객 관점에서의 이제 불편이나 기대사항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 관점이죠.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의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 또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설의 영역으로 놓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객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얼마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회사 이야기죠. 이 물건을 제작하고 유통하는데 어떤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사용 구매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자, 고객이 우리 제품을 쓰지 않으면 이미 다른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렇죠? 대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가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미 이제 고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쓰고 있는 도구는 무엇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사실은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으로 하는 고객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 제품을 고객들이 쓴다면 어떤 점 때문에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제품 생산에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객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를 통해서 해당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활동에 가입해서 우리가 그 커뮤니티 활동을 직접 하거나 또는 회원이 돼서 거기에서 수소문을 해서 찾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블로그 검색을 해서 그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 그리고 이제 SNS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런치패드나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앱이나 웹을 통해서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유인해서 거기에서 연락처를 이렇게 받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자, 기술 수용 주기 곡선을 보면은 왼쪽부터는, 자, 기술 수용 주기 곡선을 보시면 이제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왼쪽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는 사람들은 혁신자. 이분들은 그 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무언가를 다른 거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쓰거나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 분들이 이제 선각 수용자입니다. 우리가 얼리 아답터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실용주의자 분들이 이제 일반 대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지각 수용자, 회의 수용자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혁신 수용자, 선각 수용자, 실용주의자의 비율을 4대 4대 2로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딱 구별해서 원하는 숫자만큼 만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로 염두에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혁신자나 선각 수용자들을 미리 만나야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에반젤리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문제를 이미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또 지불 의향이 있거나 이미 지불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제품 구매와 사용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최종 사용자가 되겠죠. 근데 제품을 쓰는 분들과 돈을 지불하는 분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은 의사결정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구매부서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예산집행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권고인, 방해자, 영향력 행사가 이런 분들은 직접 구매 프로세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구매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 식별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제품의 구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만나본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를 할 때 참고할 사항은 일단 인터뷰는 고객 관점에서 만나시는 분들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대개 시간은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준비할 때는 미리 질문들을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인 1조로 이상적인 경우 2인 1조로 가셔서 한 분은 적고 한 분은 질문하시고 해서 이제 그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에는 이제 녹음과 녹취는 허락을 받고 하라고 나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그 인터뷰 이에 그 감정 같은 것을 걸러내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있는 날 것 그대로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녹취가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분들은 자가검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인 1조로 가서 한 분은 그냥 잘 적으시고 한 분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셔서 녹음과 녹취 없이 이렇게 자가검열 없이 최대한으로 감정들을 잘 인터뷰를 통해서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체크리스트인데요. 일단은 그 자격 관련 질문들은 인터뷰이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거고요. 존재 관련 질문들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 문제죠. 그 문제를 그분들이 인지하고 또 얼마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고 이미 지불하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하게 자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질문은 이제 그것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제로 무엇을 쓰고 있고 또 그걸 썼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개발 과정에서 자주 맞이하는 실수들은 그 인터뷰를 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편향이 있습니다. 편향이 되기 때문에 지인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물어보나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방형 질문들 하시는 것들이 좋고 그리고 온라인 설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인터뷰의 취지는 이 감정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날 것 그대로의 의사를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품이 나오면 사겠습니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솔루션을 배제하고 그 문제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또는 얼마 쓸 예정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인터뷰에 들어가죠. 인터뷰에 들어가서 인터뷰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연락처를 받아서 혹시 이제 그 다음 연락 추후에 계속 연락드려도 될지 제품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부류의 분들을 알고 계시면 소개를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를 연결시키는 좋은 그런 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그분을 보내고 남은 팀은 인터뷰 결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요약본을 하면서 우리는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고객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배운 것들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운 인사이트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를
근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장 유의미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가설들을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각을 할 거냐, 수용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놀랐던 부분들이 있으면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뷰에 감정이 들어간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실제 고객 인터뷰에 쓸 수 있는 요약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이제 인터뷰 질문들을 쓰시고 오른쪽에는 이제 인터뷰 답변들을 쓰시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매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뒷면에는 이제 고객의 감정들에 관계된 부분들을 별도로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오른쪽에는 앞으로 다음 인터뷰에 이번에는 뭔가 좀 질문이 빠졌다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적으시면 되고요. 그 아랫단에 인터뷰 요약에서는 이제 한 5줄에서 7줄 정도로 오늘 인터뷰를 핵심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가지고 이 다음 단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가설들이 검증됐고 또 기각됐고 고객의 니즈가 파악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시제품이죠. 이게 MV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MVP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의 약자로서 완제품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내가 구매 의사를 결정할 정도의 그런 기능들이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써보고 나서 또는 보고 나서 제품으로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이 MVP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음 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제품 개발 사이클과 또 고객을 계속 만나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이 고객 개발 사이클 두 개가 맞물려서 고객 니즈에 부합한 상품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고객 개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시와 로베르타라는 두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베개를 개발을 1년 동안 하면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만다라고 하는 엔젤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엔젤 투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개를 언제 그리고 왜 사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제 제품보다는 고객과 사업 모델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사업의 중요한 가설들을 나열하게 했습니다. 그 가설들에는 이제 고객에 필요한 가치죠. 사람들이 이 가격을 왜 사는지, 수면의 질,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이제 전문직을 종사하는 분들을 타겟팅을 하면서 초기 고객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했고, 그리고 가격은 좀 높게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했는데, 제품을 고객 입장에서 구매해보고 고객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고객들과 대화를 하고 또 별도의 고객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요청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그 세 가지를 하면서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베개를 구입해보고 또 온라인에서 분석을 해보고 고객들을 매장에 가서 관찰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실제로 잠재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총 70명을 관찰하고 19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기존에 세웠던 가설들을 검증을 했는데, 이제 수면의 질은 유의미했었고요. 전문직 종사자들은 약간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 고객을 세웠었는데 졸업생들은 베개를 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 판매나 이제 가격들은 모두 유효하거나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가설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코시와 로베르타는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확장 가능하고 반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문제의 발견과 검증이 제품의 검증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늘 배운 린스타트업 고객 방법론을 활용해서 고객과 관련한 사업의 가설들을 검증해야 되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고객 개발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